레고랜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레고 가지고 노신 분들 꽤 있을 텐데, 레고 아시죠? 레고 요거 가지고 공원을 만든 거다. 놀이공원 같이. 이게 원래 덴마크를 대표하는 테마파크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 들어오면 관광지로 굉장히 좋죠. 50조로 못 막을 수도 있고, 그 50조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레고랜드요? 강원도에 만들어서 여기 좀 관광지로 키워봅시다. 이게 레고랜드 그거였죠. 보시면은 레고랜드가 왜 문제가 됐냐? 이거는 뭐 김진태 때문에 처음에 문제는 아니고, 보면은 선사시대 유적 보존 문제가 있다. 레고랜드에. 여기 인근에 엄청나게 많은 선사 유적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선사 유적이 발견이 되면 거기 막 개발하면 돼요? 이거 엄청난 유물인데 선사 유물만 발견이 됐느냐? 이렇게 보실 것도 아닌 게 삼국시대 유물, 귀고리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고고학적 가치가 엄청난데, 저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막 뭔가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 땅에다가 개발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아파트, 저번에 김포 아파트에 예전에 사태 있었잖아요. 저기 뭐 유적 가린다고, 유적지 침범한다고. 그런 것처럼 저런 데다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저런 데다 지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연기가 되더라, 레고랜드가. 연기가 되고, 뭐 저기 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말씀드렸지만 레고랜드 자체는, 사업 자체가 돈이, 내가 레고랜드를 지어야지 하고서 엄청난 갑부가 한 저기 빌 게이츠나 뭐 요즘에 그 계속 잘 팔아먹고 돈 벌고 있는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엄청난 갑부가 내가 강원도에 레고랜드 하나 짓겠습니다, 땅 사서,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부동산 PF 받은 거죠. 그래서 돈 좀 빌려줘. 그런데 레고랜드 자체가, 아니 저게 한국에, 그것도 강원도에 레고랜드를 만들면은 돈이 될까? 관광이 될까? 그러니까 자금 유치가 안 되죠. 자금 유치가 안 되니까 뭐래요? 어디선가 빌려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면 가장 좋은 지역은 당연히 강원도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보증을 쓴 거예요. 지방채를 통해서 우리가 보증을 쓰겠다. 그런데 보증을 쓰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안 믿을 만한 사람이냐, 요걸 봤을 때 강원도에서 보증을 쓴대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지방채로 보증을 쓰는 건데, 이거를 뭐 국가랑 연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국가랑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는 신뢰도 100%다. 그러니까 마음껏 빌려준 거죠. 근데 여기서 김진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나타납니다. 요 기사 참 좋은데, 보면은 강원도가 최대 지주이고, 그래서 여기 사업자들한테 돈 빌려줘라, 우리가 보증을 서겠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문제가 터져서 보증을 섰는데, 그러면 갚아줘야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증 서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 보증 함부로 서지 마라. 그리고 뭐 친구끼리도 너랑 나랑은 정말 절친이기 때문에 서로 보증 서달라고는 안 한다. 보증 서달라는 친구는 나쁜 놈이죠, 아주. 그리고 뭐 부모 세대에 그 의리로 보증 서줬다가 망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갚아줘야 돼요, 보증 선 사람이. 그런데 우리 김진태 도지사가 뭐 한 거예요? 기업 회생을 선택을 했죠. 기업 회생 뭐예요? 개인 회생 뭔지 알죠? 개인 회생 다음이 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생하면 뭐예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겠다. 이게 기업 회생이죠. 그러니까 기업 회생은 갚을 수 있을 만큼 갚겠다, 이건데, 개인 회생처럼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 강원도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무조건 갚아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의리의 아이콘 김보성.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을 서주겠다, 의리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믿고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김보성 아니었어, 이국주였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방채 신용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러면 지방채 신용이 떨어졌어요? 지방채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저기는 국가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회사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회사채 신용도 떨어지게 되죠. 지금 우량 회사채가 안 팔리고 있다. 회사채라는 게 뭐예요? 지방채든 국채든 금융채든 회사채든 이거 다 뭐예요? 채 붙은 애들은 채권을 팔아서 우리가 지금 한 100억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저기서 대출 받아서 한 50억은 메꿨어. 그러면 이 남은 50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파는 게 채권이죠. 그래서 50억 회사채를 만들어서 도산할 것 같은데 요것만 막으면 극복을 하고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망하겠어 하는데 강원도가 못 갚을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더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해진 거다.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자, 신용 스프레드 뭐죠? 국고채와 회사채 차이죠. 차이가 벌어졌다. 그만큼 국고채보다 회사채의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축은행 예금을 빼라고 하는 이유도 저축은행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회사채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고 잘 안 팔리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위험해진 거다. 그러니까 누가 믿고 들어가겠냐. 이 회사채 중에서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발행하고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단기 사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단기 대출 채권 한 50% 정도가 단기예요. 당장 갚아라. 이런 거죠. 빨리빨리 갚아라. 빨리빨리 갚아서 필요한 돈은 많은데 김진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서 돈이 안 모이더라.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동산 PF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채에도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는 뭐 레고랜드가 어떻게 됐고 어떤 유적이 발견이 됐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셔야 되는 건데, 원래 지방채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모라토리움이 선언되지 않는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가진 것인데, 이게 무너지니까 회사채 시장까지 영향이 간 거죠. 문제는 요것 때문에 회사채도 회사채고 나중에 이제 뭐 충청도, 저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성북도, 충청도, 남북도죠. 이런 데까지도 지방채 영향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게 건설업계로 전이된다. 건설업계로 전이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건설사 부도 위험이 있고, 건설사 부도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미분양이 심각하니까 건설사 부도 위험이 나오죠. 이게 해소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국도로공사 A가 많으면은 일단은 그냥 되게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A가 많으면 신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천도시공사 AA 이런 데가 채권이 전액 유찰이 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떨어진 거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2천억 아끼려다가 50조도 아니고 플러스 알파. 근데 이렇게 돈 풀면 또 문제되는 게 있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죠? 세계적으로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적 긴축은 왜 하고 있어요? 물가가 빨리 올라가니까. 물가가 빨리 올라가니까 양적 긴축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양적 긴축을 하는데 돈을 갑자기 50조를 풀어버린다. 그러면은 환율이 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원화의 가치보다 달러의 가치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돈을 풀어요?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양적 긴축으로 유동성 회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금리도 더 빠르게 올리고 있죠. 그럼 환율도 튈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환율이 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빼죠. 왜냐면 계속 넣어봤자, 예를 들어서 원화가 내가 투자한 데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다. 그러면 나 1달러 투자하면은 1500원으로 올랐는데도 1달러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빠지게 되고, 자금이 빠지면 환율 하락은 더 빨라지죠? 환율 하락이 더 빨라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래요? 외환보유고를 풀죠. 그 일본 기사 보셨어요? 일본에서 53조 외환보유고 풀었는데 푼 거 끝나자마자 다시 환율 튀는 거.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는 외환보유고대로 쓰고 그 다음에 자본은 계속 빠져나가요. 가뜩이나 지금 긴축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왜 터졌어요? 저희 뭐 영상도 많이 올렸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유는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무너지면서 터진 거죠. 그런데 굳이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베어스탠스나 뭐 이런데 여러 군데가 무너진 곳들이 나왔더라. 그런 것처럼 이게 그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거보다 더 큰 게 터져서 요걸로 촉발돼서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요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넘어가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터졌다. 지금 어차피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그냥 레고랜드 하나
2천억 손해봤는데 왜 50조나 풀어요? 이 정도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